1975년부터 1995년까지 20년간 한 펀드 매니저가 연평균 20.2% 수익을 냈어요. S&P 500이 연 15.6%일 때 말이죠. 그는 시장보다 1.3배 더 벌었어요. 그가 관리한 뮤추얼 시리즈 펀드는 2천만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850배 커졌어요. 그는 마이클 프라이스예요. 체이스 맨해튼 은행 합병을 주도했고 썬빔 CEO를 교체시킨 행동주의 투자의 선구자죠. 파산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뭘 할까요? 바로 팔아요. 주가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니까요. 공포에 질려서 손절하는 거죠. 그런데 마이클 프라이스는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파산 뉴스가 나오면 매수했죠. 왜냐고요? 그게 바로 기회였거든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냉정하게 본질 가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행동주의 가치 투자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파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마이클 프라이스의 전략을 알아볼게요. 행동주의 투자가 뭘까요? 그냥 주식 사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주로서 경영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사회 바꿔라, 비핵심 사업 팔아라, 배당 늘려라 이런 식으로요. 일반 투자자는 주가만 쳐다보죠.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속상하고. 근데 행동주의 투자자는 직접 움직여요. 회사를 바꿔서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프라이스는 1974년 맥스 하이네 밑에서 배웠어요. 하이네는 파산한 철도 회사 채권에 투자하는 걸로 유명했죠. 남들이 쓰레기라고 버린 걸 주워서 돈을 번 거예요. 프라이스의 첫 번째 원칙은 간단해요. 본질 가치보다 최소 40% 낮을 때만 산다. 100만 원짜리 회사를 60만 원에 사는 거죠. 이게 안전마진이에요. 본질 가치는 뭘까요? 회사가 가진 자산, 벌어들이는 돈, 미래 성장 가능성을 다 계산한 진짜 가치예요. 주가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본질 가치는 단단하죠. 2013년 호스피라라는 제약회사가 있었어요. 규제 당국이 공장 하나를 폐쇄했죠.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공장 하나 닫는다고 회사 전체가 망할까요? 프라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장 투자자들은 나쁜 뉴스 나오면 팔아요. 그때가 바로 가치 투자자들이 살 시간이죠. 성장 투자자한테 싸게 사서 회복되면 다시 비싸게 파는 거예요. 1980년대 중반, 스토리지 테크놀로지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어요. 프라이스는 은행 부채의 3분의 1을 매입했죠.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 직접 개입했어요. 결과는 수배 수익이었죠. 썬빔은 가전제품 회사였어요. 경영이 엉망이었죠. 프라이스는 지분을 사들이고 CEO를 교체했어요. 새 CEO가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약 6천 명이 해고됐어요. 주가는 올랐고 프라이스 펀드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죠. 물론 논란도 있었어요.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프라이스는 이렇게 봤죠. 회사가 망하면 전원 실직이에요. 구조조정으로 일부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는 게 낫다고요. 프라이스의 포트폴리오는 독특해요. 3분의 2는 본질 가치보다 40% 싸게 거래되는 주식들이에요. 나머지 3분의 1은 특수 상황 투자죠. 합병, 분할, 구조조정 같은 이벤트를 노리는 거예요. 프라이스는 100개가 넘는 종목을 보유했어요. 상위 5개 종목은 각각 5%씩, 다음 5개는 각각 3%씩, 나머지는 각각 1%씩이었죠. 한두 개 망해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안전한 거예요. 1995년 초, 프라이스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 회장을 만났어요. 회사 전략을 물어봤죠.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프라이스는 체이스 맨해튼 주식 6% 이상을 매입했어요. 주요 주주가 된 거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어요. 합병하거나 구조조정하라고요. 결국 체이스 맨해튼은 케미컬 뱅크와 합병했어요. 100억 달러 규모의 거래였죠. 당시 미국 최대 은행이 탄생했어요. 약 1만 2천 명이 해고됐지만 주주들은 큰 수익을 냈어요. 똑같은 파산 위기 뉴스를 본 두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자 A는 뉴스 나오자마자 손절했어요. 투자자 B는 본질 가치를 계산했죠. 5억 원짜리 공장 수리비 때문에 50억 원짜리 회사 가치가
10억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투자자 A는 50% 손실로 손절했어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뉴스 댓글에는 망한다는 말만 가득했죠. 투자자 B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공장 수리에 5억 원 들어요. 그런데 회사 본질 가치는 50억 원이에요. 지금 주가는 10억 원이니까 40억 원이 할인된 거죠. 그는 매수했어요. 2년 뒤 회사는 정상화됐어요. 주가는 45억 원이 됐죠. 투자자 A는 50% 손실로 끝났고 투자자 B는 4.5배 수익을 냈어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본질 가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1,000만 원을 20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라이스 방식으로 연 20.2% 수익 내면 3.8억 원이에요. S&P 500 평균 연 15.6%로는 1.6억 원이고요. 예금 연 3%로는 1,800만 원이에요. 프라이스는 현금도 많이 들고 있었어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질 가치보다 40% 싼 게 나타날 때만 움직였어요. 프라이스는 공매도를 안 했어요. 왜냐고요? 손실이 무한대일 수 있거든요. 매수는 최악의 경우 원금만 날리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10배 오르면 10배 손실이에요. 위험 관리 차원에서 롱 포지션만 했죠. 2013년 헤스 코퍼레이션 사례를 볼까요? 폴 싱어라는 행동주의 투자자가 헤스를 압박했어요. 프라이스는 싱어 편에 섰죠. 함께 압박하니 경영진이 양보했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했어요. 일반 투자자는 6% 지분을 사기 어렵죠. 대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행동주의 투자자가 움직일 때 함께 투자하는 거예요. 13D 공시를 보면 누가 어느 회사에 행동주의로 접근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특수 상황 투자 중 하나가 합병 차익 거래예요. A 회사가 B 회사를 주당 100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 B 회사 주가가 95달러예요. 5달러 차익을 노리는 거죠. 합병이 성사되면 확정 수익이에요. 프라이스의 스승 맥스 하이네는 말했어요. 투자 대상이 복잡하고 애매할수록 재미있을 확률이 높다고요. 파산한 철도 회사 채권은 아무도 안 받죠. 그래서 싸게 살 수 있었어요. 1996년 프라이스는 회사를 프랭클린 템플턴에 6억 달러 이상에 팔았어요. 그 시점의 운용 자산은 170억 달러였죠. 그는 억만장자가 됐고 2001년까지 회장으로 남아 있었어요. 프라이스는 세스 클라만, 메릴 위트머, 데이비드 윈터스 같은 유명 투자자들을 길러냈어요. 그들도 스승의 철학을 이어받아 행동주의 가치 투자로 성공했죠. 20년간 시장을 이긴 비결이 뭘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 본질 가치보다 40% 싸게 사기. 둘째,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냉정하게 판단하기. 셋째, 필요하면 직접 경영에 개입하기. 프라이스는 100개 넘게 분산 투자했어요. 한두 개 망해도 괜찮았죠. 행동주의 투자도 100% 성공하진 않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럼 초보 투자자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6% 지분을 살 돈도 없고 CEO를 교체할 권한도 없잖아요. 걱정 마세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파산이나 위기 뉴스가 나온 회사를 찾으세요. 주가가 급락한 회사들이요. 뉴스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공장 사고, 규제 제재, 리콜 같은 거요. 두 번째, 그 회사의 본질 가치를 계산하세요. 총자산, 부채, 연간 수익, 시장 점유율을 봐요. 문제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판단하는 거죠. 공장 하나 고장은 일시적이지만 사업 모델 자체가 망한 건 구조적이에요. 세 번째, 현재 주가가 본질 가치보다 얼마나 싼지 계산하세요. 40% 이상 싸야 프라이스 기준이에요. 30%밖에 안 싸면 안전 마진이 부족한 거예요. 네 번째, 13D 공시를 확인하세요. 행동주의 투자자가 5% 이상 지분을 사면 공시가 나와요. 그들이 어떤 회사를 노리는지 보고 함께 투자하는 거죠. 다섯 번째, 절대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세요. 턴어라운드 투자는 실패율도 높아요. 최소 10개 이상 분산하세요. 프라이스는 100개 넘게 했지만 초보자는 10개만 해도 충분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은 가치 함정이에요. 싸 보이는데 계속 싸게 남아있는 회사죠.
사업 모델 자체가 망한 경우예요. 본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함정은 진짜 파산이에요. 부채가 너무 많으면 구조조정해도 소용없어요.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고 주주는 제로가 되죠. 부채 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함정은 너무 일찍 사는 거예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져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해요.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세 번에 나눠서 사세요. 턴어라운드는 시간이 걸려요.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해요. 프라이스의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투자도 몇 년 걸렸죠. 단기 수익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팔까요? 프라이스는 본질 가치에 근접하면 팔았어요. 40% 할인에 샀으니 20% 할인 정도 되면 파는 거죠. 욕심내서 끝까지 기다리면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다른 행동주의 투자자들 사례도 공부하세요. 칼 아이칸, 빌 에크먼, 폴 싱어 같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어떤 회사를 왜 타깃으로 삼는지 보면 배울 게 많아요. 가장 어려운 게 감정 통제예요. 주가가 반토막 나면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 다 파는데 나만 사는 것 같죠. 근데 바로 그 순간이 기회예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치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다른 투자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실수 사례도 공유하세요. 프라이스도 스승 맥스 하인의 밑에서 배웠잖아요. 마지막으로 계속 공부하세요. 재무제표 읽는 법, 산업 분석, 경영평가 같은 거요. 프라이스는 매일 수십 개 기업을 분석했어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안 늘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째, 본질 가치보다 최소 40% 낮을 때만 매수하세요. 이게 안전마진이에요. 그래야 잘못 계산해도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둘째, 파산 뉴스가 나왔을 때 본질을 보세요. 일시적 문제인가요? 구조적 문제인가요? 공장 하나 고장은 일시적이에요. 사업 모델 붕괴는 구조적이고요. 이 구분이 핵심이에요. 셋째, 분산 투자하고 인내하세요. 100개는 못해도 최소 10개는 하세요. 그리고 6개월에서 2년은 기다리세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만들어요. 프라이스는 평범한 회사원에서 시작했어요. 억만장자가 된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본질 가치 보기, 안전마진 확보하기, 감정 통제하기.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파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마이클 프라이스의 행동주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투자가 쉬워지는 경제학 투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